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사들여 2달 연속 순매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4,08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2달째 매수 우위가 지속됐습니다. 영국이 6,320억 원어치를 사들인 것을 비롯해 룩셈부르크와 케이맨 제도 등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미국은 1조 5,020억 원가량을 팔았고 아랍에미리트와 호주 등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상장채권 시장에서는 순매수에서 순투자로 전환했는데 보유 금액은 128조 원으로 증가해 넉 달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시아가 3조 3천억 원을 순투자한 것을 비롯해 중동과 유럽에서 순투자를 나타냈고 미주는 순회수를 보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2월호에서 신종 코로나 전개 방향이 불확실해 거시 경제적 영향을 현 시점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우려를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경기 부진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경기 부진이 완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이 향후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내국인의 외부 활동 위축이 음식점, 숙박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고 중국산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내 광공업 생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가 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극적 주주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대량 지분 보유 시 부과되는 공시 의무인 5% 룰도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파란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주식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곳으로 2018년 이후 1년 1개월 만에 21곳, 7.2%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2018년과 비교하면 20%가량 늘어났습니다. 또 KT와 포스코, 네이버 신한지주 등 9곳은 아예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사모펀드를 실사한 결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회계 실사를 맡은 3일 회계법인은 라임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모펀드 2개의 예상 회수율을 제시했습니다. 3일은 예상 회수율 범위의 하단을 각각 50%와 60%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 액수가 1조 1,000억 원 규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경우 5,700억 원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자금을 앞순위로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윤활유 자회사 SK루브리컨츠가 베트남 최대 민형 윤활유 업체인 메콩의 지분 49%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K루브리컨츠 차규탁 사장, 메콩 황래 회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7일 호찌민 메콩 본사에서 이와 관련한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500억 원으로 SK루브리컨츠가 해외 윤활유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사는 SK루브리컨츠가 수출하는 윤활유를 메콩이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규탁 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메콩의 현지 생산 판매 인프라와 자사 SK지크 브랜드 제품 기술 역량이 베트남 고급 윤활유 시장에서의 빠른 성장과 아세안 시장에서의 사업 확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장으로 선임된 노태문 신임 사장이 스마트폰을 넘어선 새로운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 사장은 현지 시각 11일 미국에서 예정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갤럭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삼성전자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이번 언팩에서 향후 10년의 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책임과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사장은 올해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열겠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업계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일 미국에서 카메라 사양을 대폭 확충한 갤럭시 S20 시리즈와 함께 새 크램쉘 디자인의 폴더블 폰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주미 한국 대사관저에서 개최된 전미 주지사협회 립세션에 참석해 그룹의 미래차 사업과 모빌리티 혁신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 주최로 현지 시각 8일 처음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전미 주지사협회 의장인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등을 포함한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주지사들과 미래 수소사의 비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미국 내 연료 전지 시스템 보급 확대 노력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망공 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혁신에 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LG전자 노트북 LG그램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지 컨슈머 리포트가 꼽은 가장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갖춘 노트북에 선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먼 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 사태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은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 심판대 다시 오르는 셈입니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순이익이 11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급 실적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수수료 등 비이자 이익이 늘었고 비은행 계열사 글로벌 부분의 기여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이자 이익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멈춰있던 중국의 전자산업 공장들이 오늘 생산을 재개합니다. 다만 장복기 격리 등으로 인력을 100% 투입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